오늘은 데이 들어갈 차례죠. 보험자 데이 몇 번인가요? 보험자 데이가 103페이지. 62페이지. 아침부터 헤매고 있습니다. 자, 62페이지 문제 103번. 그렇죠? 자, 보험자 데이. 보험자 데이는 두 개가 있죠. 잔존물 데이하고요. 청구권 데이가 있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도 해요.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적게 나오면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자, 잔존물 데이에서 보면 항상 이거죠. 갑이 나오고 A가 나오고 갑의 건물. 그러면 자,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화재가 나서 이게 이제 전소가 된 거죠. 전소가 돼가지고 멸실이 됐는데 이게 잔존물이 나오는 거죠. 잔존물. 그러면 자, 전소가 돼가지고 손해가 나면 A로부터 뭘 받아요? 보험금을 받잖아요. 보험금을 받으면 이 건물 어떤 그 시가가 10억인데 잔존물이 만약에 1억이에요. 그러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10억도 받고 여기 잔존물도 피보험자 가져가면 사고 나가지고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자, 건물 10억짜리가 전소가 되면서 10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잔존물이 1억이에요. 그러면 갑은 피보험자는 10억도 받고 또 1억도 받으면 이익 보게 되잖아요. 그럼 손해보험에서 대원칙이 뭐예요? 이득금지 원칙이잖아요. 절대 이익을 보면 안 돼요. 손해 난 만큼만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A가 보험자가 자, 피보험자를 대의해서 이 잔존물을 가져가는 거죠. 보험금 10억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 잔존물은 A가 가져가는, 대의해서. A가 피보험자를 이렇게 대의해서 이 잔존물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잔존물이 이게 되려면, 여기 이제 잔존물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 피보험자의 물건에 대해서 전손이어야 돼요? 분손이어야 돼요? 전손이어야 돼요. 이 전손은 물리적으로 아니라 경제적으로 전손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3, 3분의 2도 전손으로 보는 거죠. 경제적 효용을 못하면 전손으로 보는 거고 무조건 전손이 돼야 돼요. 만약에 분손이 됐다. 그러면 이걸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전손이 됐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 보험금도 자, 전부 지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일부를 받았다. 지급받았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잔존물 대의는 의무예요, 권리예요? 권리예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보험자한테는 손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권리니까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제가 여기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 그 갤로퍼 자동차 얘기했었잖아요. 언덕에서 추락이 됐는데 그 차량 가격이 5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장비 동원해서 견인하고 기름 유출돼서 그 주변에 피해 보상하다 보니까 한 3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럼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하고 잔존을 뭐 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권리니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무면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물어볼 거는 만약에 일부 보험은 적용된다 안 된다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일부 보험에서 잔존물 대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안 된다. 확률은 50%네요. 돼요 안 돼요? 적용돼요. 그리고 원래 잔존물 대위는
단독 소유예요, 공동 소유예요? 만약에 A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이 잔존물에 대해서는 A가 단독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존물은 보험자 단독 소유가 되는데, 만약에 일부 보험에서 적용이 된다면 단독 소유요, 공동 소유? 공동 소유. 그 말은 여기 원래 건물 시가가 10억인데 여기 보험 금액을 보험 과유 금액을 만약에 5억만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1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럼 5억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10억 손해 났는데. 그럼 잔존물은 2분의 1씩 하니까 5천만 원씩 해서 공동 소유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잔존물 대예요. 그 다음에 청구권 대위는요. 청구권 대위는 여기하고 대비되는 게, 여기는 전손도 되고 분손도 돼요. 다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금 지급도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이제 지급한 만큼만 뭐라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또 하나는, 자, 가족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가족에 대해서는 원칙은 청구권 대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외의적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어떨 때? 가족이 고의로 뭘 냈을 때? 고의로 사고 냈을 때는 청구권 대의 할 수 있다. 원칙은 안 되는데,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럼 여기는 그림이 이렇게 되죠. 갑이 나오고 A가 나오고 갑의 건물인데, 이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먼대차, 임대차나 뭐 전세권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보증금과 이렇게 차임을 이렇게 지급하고 여기 들어가서 사용 수익하는데, 이 사람이 뭐로? 고의로 과실로,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홀랑 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만큼 이렇게 대위해서 이 사람한테 뭘 청구권을 뭐 하는 거예요? 청구권을 뭐 하는 거? 대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갑을 대위해서 을한테 청구하는 거죠. 이게 청구권 대위. 그러면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손해가 제3자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권리를 뭐한다?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1번,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여기 3번은 잔존물 대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청구권 대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문제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103번은 지금 청구권 대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4번,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과실로 고의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요. 과실이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요? 고의로.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지금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요걸. 그 다음에 4번,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해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보험자 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담보하는 것, 책임을 지는 보험에서만 적용이 되지 책임지지 않는 보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청구권에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대의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4번으로 가겠습니다. 보험자 대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는 그랬어요. 1번, 보험자 대의는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되고 인보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인보험에서는 보험 가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초과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보험 가액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그러니까 2번은 일부 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부 보험에서는 비율로 하니까 단독 소유, 공동 소유. 여기 공동 소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 권리를 뭐한다? 취득한다. 그 피보험자 권리를 취득한다는 이야기는 대의에서 취득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잔존물 대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했어요. 그럼 그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잔존물에서는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되지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5번 들어가겠습니다.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자 대의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옳지 않는 거 가입하시고. 1번, 상법상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 대의는 보험 목적의 일부 멸실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보험 목적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발생한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맞는 질문이죠. 2번,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그래서 공동 소유가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보험자가 해당 보험금, 기타 보험 급부를 전부 지급한 때에 발생한다. 그렇죠? 4번,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라 하더라도 일부 보험의 특성상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자 대의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대신 단독 소유가 아니라 무슨 소유? 공동 소유. 비율로 하니까요. 그래서 5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106번. 보험자 대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1번. 일부 보험에서 보험자가 잔존물 대의에 의해서 취득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맞습니까? 예, 일부 보험이니까 비율, 결정 이렇게. 2번, 보험의 목적에 대한 대의를 하려면 보험자는 그가 부담하는 손해방지 비용을 제외한 보험금 전부를 지급해야 됩니까? 포함해서 전부를 지급해야 됩니까? 포함해서. 제외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보험자 대의권은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당연히 생긴다. 그렇죠?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보험자는 보험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청구권 대의는 할 수 있다. 청구권 대의는 전부 지급해도 되고 일부 지급해도 되고 지급한 것만큼 청구권을 대의하니까. 그래서 뭐 5억을 지급했다면 5억 지급한 만큼 청구권 대의, 1억 지급했다면 1억 지급한 만큼 청구권 대의. 예,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107번으로 가겠습니다. 상법 681조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의의 내용이다.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그랬어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 금액 전부 일부. 하여튼 잔존물에 대해서는 전부예요. 보험 사고도 전부 나야 되고 전손 나야 되고 지급한 보험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분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번이 맞는 거죠. 밑에 전부 일부 이렇게. 자, 108번 잔존물 대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1번 잔존물 대위의 경우 보험 목적이 전부 멸실 언더라인. 그 다음에 자, 2번은 잔존물 대위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전부 지급 언더라인. 3번 경제적 가치가 전손에 가까울 때 이를 전손으로 보기로 당사자 간에 특약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래서 경제적 효용 가치로 전손인지 분손인지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3번도 맞는 질문. 4번은 보험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보험사고 발생할 때요, 보험금을 지급한 때예요. 보험금을 지급한 때예요.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잔존물 대위니까. 그 다음에 자 109번으로 가겠습니다. 잔존물 대위와 보험자 위부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그랬어요. 자, 위부는 그 물건 자체를 넘겨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틀린 거 했고요. 자 가입하시고 1번은요. 잔존물 대위는 피보험자의 이중 이득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득금지 원칙 때문에 위한 제도이다. 맞죠? 2번 잔존물 대위는 피보험자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맞는 거고. 3번 보험 위부는 보험 목적의 가액이 지급보험금을 초과하더라도 그 목적 전부를 보험자가 취득한다. 조금 뉘앙스가 있는 거고요. 자, 4번 보면 보험 위부는 보험 목적의 현실 전손을 전제로 한다. 자, 4번이 확 틀렸죠. 그럼 위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해상보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해상보험에서. 해상이나 항공보험에서 위부. 그러니까 잔존물 대위가 되려면 일단은 전손이어야 돼, 분손이어야 돼요? 이게 잔존물 대위가 되려면 전손이어야 돼요. 전손이 돼야 잔존물 대위가 되는데 사실은 선박이나 항공이 전손이 아니라 분손이 난 거예요. 그러면 분손이 났다는 이야기는 잔존물 대위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분손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손이 안 되는 건데 분손이 났을 때 그 목적물을 누구한테 넘겨버려요. 목적물 그 자체를 누구한테 넘겨버려요. 보험자한테 넘겨버린 거잖아요. 보험자한테 자 이전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전시키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익이라고 그래. 이익이. 넘겨줘 그래. 보험자한테 다 넘겨줘. 그리고 넘겨주면은 이 분손이 뭘로 둔갑하는 거예요? 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물 대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 해상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이 보험에서 분손이 나오면 잔존물 대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배가 100억짜리인데 한 50억 정도 손해가 난 거야. 손해가. 그럼 아예 그 자체를 보험자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로 취급해? 분손이 났으니까 다 넘겨버리고 전손으로 인정해서 잔존물 대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 이익이, 이부, 요거 여기 나오는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9번에서 3번하고 4번하고 자 보험 위부는 보험 목적 가액이 지급 보험금을 초과하더라도 그 목적 전부를 보험자가 취득한다.
그 다음에 보험 일부는 보험 목적 현실 전손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그 자기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할 때 그러니까 의사표시에 의해서 분손이 났었을 때 아예 이 목적물 너한테 다 넘겨줄 테니까 전손으로 인정해 다오 이렇게 청구하고 보험자가 들어줬을 때 되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달라고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청구를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100억인데 50억 손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 자체를 너한테 다 넘겨줄 거니까 뭘로 해달라고? 전손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청구하고 보험자가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 청약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지 법률 규정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 청약과 승낙이 만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10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루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한 적이 없잖아요.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110번으로 가겠습니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 청구권 대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렇네요. 자, 1번 제3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으로 보험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을은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자하고 피보험자가 당사자예요.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얘는 제3자예요. 그럼 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규책 사유로 인해서 지금 여기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그 손해에 대해서 을이 피보험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그 안건이 있다면 그 안건은 이 대의는 A가 이 대의에서 들어온 거니까 을이 A한테 갑한테 대항할 수 있는 그 항목을 가지고 A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맞는 질문이고요.